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여기 국회와 정부는 분명히 이제 역할들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이 청문회 과정 통해서 실제 몇 가지의 그 국정 철학이나 헌법 소호지는 분명히 좀 검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내란 이후에 지금 새롭게 정부가 수립되고 그 내란 이후에 구성되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과연 헌정적 소호지가 있는가, 이게 앞으로 어떤 국무위원들 간에 이것에 답변을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지난번 12월 13일 제가 대정부 질문하면서 내각에 있는 분들한테 이걸 내란이라고 왜 인정을 안 합니까? 이렇게 철학이 없고 원칙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법 수호 의지가 있습니까? 다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 제대로 사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다시 대정부 질문하면서 자료를 좀 뒤져보니까 페루 이야기입니다. 2022년 페루. 거의 친일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친일 쿠데타 과정에서 이 친일 쿠데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비판하고 그래서 일부는 사퇴하기도 하고 또 부통령은 즉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한 2시간 만에 경찰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이제 그 뒤로 헌법학자들이 회자가 되고 제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도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덕수 총리나 많은 장관들이 도대체 뭘 했느냐,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당시에 수사기관도 수사를 제대로 했는가, 앞으로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막을 거냐, 그런 사람들로 국무위원들이 구성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1월 10일자 조선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검찰 김용현만 빼고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무혐의 검토. 한 달 열심히 수사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 제기가 그 뒤로 한 일주일 됐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그 당시에 내란 수사가 제대로 됐느냐, 완전히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검찰 특수부문을 제대로 했느냐,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 앞에 이제 화면 좀 보시면 비합본 사용자들, 그 당시에 대통령실 또는 경호실 그리고 정부의 그 누군지 모르겠지만 비합본 사용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수사 제대로 됐는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활보했던 거 아닌가. 그럼 도대체 그 당시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수사하려고 한 생각이 있었는가. 언론기관에 대한 단전단수 시도에 대해서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이런 상황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언론을 단전단수하는데 발상을 도대체 할 수 있었는가? 문제는 그런 이야기가 이 검찰발 단독 보도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 윤건영 의원이 이걸 공개를 했었습니다. 이런 저런 증거를 통해서.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소방청, 그 소방청 위에 있는 행안부는 어떻게 됐는가, 지금 수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 이야기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12월 3일 그날 밤 뭐 했는가도 의혹이 있어 지금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지만 12월 5일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서명했다는 겁니다. 의정비서관인가 그 부속실장인가 누군가 와서 서명하라고 해서 그날 한덕수, 김용현 서명하고 그리고 그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 서명하고 그리고 나서 회수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 하는 과정에서 내란을 사실상 사후에 합법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 활거하고 또는 했으니 지난 수개월 동안에 내란 수사가 제대로 됐겠는가. 그래서 내란 특검 발족됐지만 많은 증거 확보나 이게 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이거 협조해야 된다. 증거 제출할 거 제대로 제출해야 되고 이 분명히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 어떻게 보십니까? 좀 충분히 내란 특검에 얘기 증거를 숨기거나 이런 자세는 정부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 그 앞에. 물론 이제 저희가 보면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들, 공직자들 다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조성현이든 또는 윤미나 실장이든 유역 감찰관이든 자기 나름대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따로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내란 가담자고 어떤 사람은 내란을 수호하려고 했던 사람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부적으로 충분한 기준을 갖고 잘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내란 가담자, 드러나지 않은 내란 가담자, 정부의 어디 누구든 간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정리해야 된다. 내란 가담자는 범죄자입니다. 내란 가담자를 정리 못하면 지금 새로운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내란을 비호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비호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실제 대한민국 자유민주 기본주의를 전복하려던 세력들에 대해서 방관했던 사람들, 방조했던 사람들. 다시 그 사람이 공직을 하면 또 내란 어떤 이 위험한 사태가 이러면 나라가 무너져도 뭐도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가만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맡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직에 다 퇴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서 분명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 이거 안 되면 실제 이 새 정부가 자기 원칙도 없이 살아갈 것이다. 그 저는 이게 제일 첫 번째 과제로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예. 되겠습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또 민주당 정부 그리고 빛의 혁명이 이루어진 것은 집단지성과 국민의 어떤 민주 역량이라는 시대 정신의 승리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군의 고위 간부들 등 또는 사법기관의 고위직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지식인과 엘리트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회의나 허무감을 가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철저하게 내란에 대한 근본 뿌리를 바로잡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리고 저희 현재 국민의 현실이 너무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고 초점을 맞춰서 그러나 질서 있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내란을 정리해야 한다라는 관점 속에서 경제에 집중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최대한 영향을 덜 주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고민도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께서 이걸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끝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란 직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군의 간부 또는 중간 간부 가운데서도 사실상 소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실제로 쿠데타가 진행이 덜 되게 했던 분들은 사실상 기여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앞으로 군이든 또는 관료가 됐던 이러한 내란 척결 과정에서 과도한 어떤 범위의 확산으로 피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도 고민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를 일찍 하셨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또한 같이 고민해야 될 일이다. 새 정부의 과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부산연제구 김희정입니다.